거기 누구니? 너를 싫었으니까. 혹시 이인영? 와타시 종로경찰서 미와 케이브다. 오늘 취조 내가 하는 게야. 일단 앉으라야. 앉으라. 요즘 뭐해? 사실은 캐스팅이 확정되기까지 쉽지는 않았을 것 같거든. 제가 드라마 경험이 그때만 해도 별로 없었어요. 제가 처음 드라마 찍었던 게 그 피아노라고, 피아노 찍고 두 번째가 그 아마 야인시대였을 건데, 제가 출연했던 영화 이제 친구, 그다음에 피아노 거기 이제 일관되게 제가 약간 어둠의 세계를 좀 독하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 배역도 아무래도 좀 독하게 가야 되니까 그런 이미지가 있는 배우를 갖다가 이렇게 이제 리스트업 해가지고 그 중에서 이제 감독님께서 마음에 드셔갖고 저를 찜했던 것 같아요. 요건 비화인데 어떤 선배님 중에 한 분이, 제가 사실 그때만 해도 듣보잡이잖아요. 요즘 말로 하는 맞아요. 듣보잡인데 갑자기 이게 배역을 엄청난 걸 탁 받으니까 복도에서 대놓고 저한테 부르시는 거예요. 감독 라인이야, 사장 라인이야. 야, 아니 사장 줄인지 누구 백으로 들어왔냐고. 그 듣보잡이 갑자기 이게 엄청난. 그래도 전체 보면 배역 크기로 보면 넘버 5 안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거의 그럼. 그러니까 이 배역을 제가 어떻게 따냈는지 굉장히 궁금한가 봐요. 그럼. 아마 제가 모르긴 몰라도 뒤에 이제 엄청난 재산을 가진 감독님이나 제작자한테 이렇게 돈을 갖다 이렇게 실력이 말해주잖아. 아유, 저는 뭐 그때만 해도 제 자신도 연계가 뭔지 뭐 잘 모르는 그런 시절이었어서 저도 좀 제 자신이 캐스팅된 거에 의아해했는데, 이게 그런 식으로도 이게 캐스팅 되는 그게 있구나. 다 그렇게 생각하지. 네, 그래서 이게 내가 엄청난 행운을 만났구나. 그때서 깨달았죠, 사실은. 근데 그게 조금 지나면서 나를 이제 내 실력을 이제는 알아보고 그럴 경우에는 이제 그런 것들이 싹 다 해소가 돼. 다행히 어쨌거나 뭐 우리 국민들의 이제 진한 미움을 받으면서 진한 미움도 사랑이지. 애정이. 근데 원래 일본 사람 역할을 해봤나? 일본 사람 역할은 안 해봤죠. 제가 그때 처음이었는데 그 역할을 가지고 아주 독하게, 진짜로 독하게 하자고 마음먹었던 이유가 있어요. 제가 어머님, 아버님이 두 분 다 이제 일제 시대를 직접 경험하셨던 분이고, 아버지는 그렇지, 실제로, 그렇지. 부모님 세대니까. 네네. 일본 나고야에서 태어나셔갖고 6.25 때, 6.25 전에 들어오셨다가 뭐 학병으로 출정하시고 이런데, 두 분한테서 들었던 일제 만행이란 게 진짜 책에서 읽는 거하고 또 다르더라고요. 어머니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그런 거예요. 애놈들은 언제 우리나라 또 잡아먹을지 모르는 무서운 놈들이라고 그러셨어요. 애니타임. 예.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 국민들이여, 일본을 제대로 알아채지 못하면 또 바카이어로 잡아먹힌다. 그래서 진짜. 오, 역시. 진짜 형님. 야, 재영 씨. 갑자기 내가 몸이 떨렸어. 정신 차려야 돼. 그럼 지금 그런 것들이 많이 도움이 됐겠다. 애놈들은 독하게, 억수로 독하게, 눈깔이만 짝재지 갖고 막 뱀니 딱게 버티나가고 건너여라. 심하게는 이런 것까지 막. 야, 아니 나는 진짜 평소에 내가 우리 연기도 한번 같이 했지만은 벌써 웃었던. 야, 고맙습니다. 아이고, 별 말씀. 형 귀엽지. 귀엽지. 내가 형 앞이니까 내가 이러고 논다. 근데 야인시대에서 그렇게 인기 좋았잖아. 사실은 아마 부정은 못할 거야.
그 저 남이꼬 역할을 했던 세연이가 세연이. 예, 세연이가 어느 날 어. 선생님 인터넷에 선생님 팬카페 생겼어요 그러더라고요. 저는 팬카페가 뭔지 개념도 없을 일부에서. 텐데. 예, 예. 그래갖고 야 그게 뭐냐 그랬더니 걔가 컴퓨터를 열어가지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갖고 지금 생각하니까 친일파들이었던 것 같아. 예, 대한민국이 침투했는 친일파들이 저를 막 따르면서 막 연기 칭찬하고 막 그래요. 오, 전 그 피아노 때 제가 그 댓글 부대에 이 악몽이 좀 있어갖고 제가 그때 배역 이름이 독사였는데 뭐 독사야 너희 집 앞에 독사 한 트럭 풀어가지고 뭐 니네 뭐 자식들 물려줄게 할 거다 막 이런 진짜 입에 담지도 못할 막 댓글이었는데 근데 저는 이거 엄청 미움받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댓글에는 저 굉장히 그 드라마 긴장 이렇게 올려주고 배역 재밌다고 칭찬글이 많이 올라와서 좀 힘이 진정한 났었어요. 연기니까. 아유. 진정한 배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긍정적인 이런 표현을 해주는 걸 보고 좀 놀랬죠 그때 처음으로. 참 근데 우리가 1부하고 나는 2부에 나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좋은 시절을 같이 못 누렸다는 게 아 그러니까 형 옷 붙들어 갖고 이 깡패야 그러면서 형 붙들어 매놓고 막 고문하고 했어야 되는데. 근데 내가 2부에 출연하려고 오니까 마지막 장면을 찍었잖아. 덴노이까 반자이 그러고 두한이한테 그런 애증을 보이는 거. 마지막으로 그러잖아. 난 너를 존경했다. 예, 저기였지만 그럴 때는 이해가 충분히 공감돼 있잖아. 시청자 입장에서. 실제로는 김도환한테 맞아 죽잖아요. 야산에는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걸 그 황국의 신민으로서 충성을 다하다가 죽은 그런 이제 경찰 모습으로 딱 그려주시는데 제모랑은 뭐 사석에서는 삼촌 그럴 정도로 그런 게 그 애정이 또 있는데 배역 속에서는 또 아주 잔혹하게 혹독하게 다뤄야 되는데 실제로 그 애증이라는 것이 그 실존하는 것처럼 저한테 이제 다가오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제 뭐 연기할 때도 묻어나지 않았나. 나는 그때 그 마지막 회를 감독님이 미와 경부라는 캐릭터에 대한 어떤 존경심까지 보여준 것 같아. 그렇게나 미화를 어떻게 보면 오바에서 미화를 미화시켰다. 맞습니다. 그 보면서 조금 과하다는 생각이 안 들었나? 미화의 최후를 그런 식으로 그려주실 줄 몰라갖고 저는 사실 막 피떡 돼가지고 비참하게 막 이걸 상상을 했는데 우와 이거 최대한 멋있게 이거 표현해야 되겠다. 진짜 혼신을 다했던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저희 동문 선배님한테 이제 뭐 부탁 좀 드리려고 제 소개를 하는데 제가 뭐 했던 드라마가 이런 게 저런 게 있고 이렇게 써가지고 보내드렸는데 그 장면을 언급하시는가요? 텐노이카 반사에 그걸 어떻게 잊을 수 있냐 그러셔가지고 와 이거 약발이 아직도 먹히는구나 싶었죠. 다른 작품들은 참 세월 속에서 기억 속에서 이렇게 흐릿해져 가는데 이 배역만큼은 그렇게 지금까지도 회자가 되는 게 저도 신기할 따름이고요. 그러게. 예. 운명적인 것 같아. 운명적인 것 같아요. 근데 가끔씩 뭐 이렇게 두한이 그 제모하고 연락들 안 오나? 제모는 꽤 길게 연락을 했었어요. 한 3, 4년? 4, 5년 전까지 했는데 그 재미난 게 제모 그 일가 친척이 부산에 있는데 저도 이제 본거지가 이제 부산 쪽이잖아요. 근데 제모네 외삼촌이 병원 의사인데 외삼촌이 저랑 똑 닮았대요. 뭐? 똑 닮아가지고 그 제모가 저보고 뭐 맨날 삼촌 그래요. 자식 고문당할 때는 언제고 뒤에서 삼촌 그런 거 사람들이 봤어야 되는데. 아니 근데 그렇게 제모도 그 고문당하고 항상 그렇게 맞고 그렇게 했는데 감정이 안 생겼을까? 근데 아무리 연기지만. 연기지만
조금은 그 적개심 같은 게 좀 있어야지 이게 실질적으로 그죠? 좀 그런 게 초반에는 뭐 연기다 싶었는데 이제 갈수록 그거 있잖아요, 형님. 꼭 그 작가님께서 제모를 체포를 해갖고 조금 괴롭히고 나면 누가 빼고선 빼가고 도망치고 미끄러져 빠지니까 제가 약이 오르더라고. 그 이런 놈의 새끼, 야 덕거리츠 쿤노 이게 아들 놈의 새끼. 그래서 조금 더 이게 표독스럽게 연기를 해야겠다 아마 그런 것도 있었는데 제모가 약간 저한테 저는 일본 그 황제폐하의 충성스러운 시민으로서 제 역할을 다 하고 있으니까 저를 약간 평가해 주는 이런 게 있었는데 저도 이렇게 드라마 중간에 보면은 아 너 진짜 적이긴 하지만은 내가 너 좀 쳐준다. 항상 그게 보이더라고요. 예, 뒤에 너 괜찮은 놈이야. 후반에서. 이게 그걸 작가님께서 이렇게 써주시고 난 다음에는 항상 그거를 갖다가 이렇게 가슴에 갖고 적이지만 또 이렇게 봤을 때는 뭔가 아 저런 놈이 우리 편이었으면 약간 이런 느낌을 갖다 갖고 이중적인 이제 연기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보였어. 난 다 사실 보셨어요? 알겠더라고. 예. 그러니까 미화라는 사람에 대해서 후반으로 이렇게 넘어가면서 어떤 애증 같은 그런 것들을 두한이한테 이게 표시를 하는 것 같더라고. 아 그게 실제로도 그랬을 것 같아요, 형님. 그치, 그렇지 예. 아무래도. 미와 와삽으로 이게 행적을 제가 이렇게 조금 이제 알아보니까 이 인간이 뭐 월남 뭐 이상재 선생이나 이런 만해 선생님을 엄청 이상재 선생님 양아버지였다 그러더라고요. 양아버지로 부를 정도로 가까웠대요. 미화가. 예. 그리고 이제 만해 선생님도 엄청 이게 존경을 하고. 아니 그런 사람이었어? 예. 저도 진짜 놀랐어요. 근데 이 인간 취미가 뭔지 아세요, 형님? 꽃꽂이, 다도, 서예,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도 일본풍이네. 예. 그게 일본풍이네. 근데 그런 이제 정서적으로 이렇게 안정되고 뭔가 차분한 뭔가 탁 갖고 있으면서 동네 끝만 잡으면 가나야라 이렇게 너무 웃기잖아요. 그 이중적인 거. 진짜. 도가노모스키. 아주 도가노모스키 데스다. 구독, 좋아요 눌러있어. 이게 의린기라. 아니 나비꼬 세원 씨는 가끔씩 전화 온다고? 안부 전화? 아 예. 엊그제도 저 돈 100만 원 빌렸어요 제가. 학비가 모자라갖고 야 세원아 선생님 좀 도와주라 그러니까 이 자식 미국에서 사업하고 있는데 선생님 제가 지금 돈이 저도 사업하느라고 돈이 많이 딸리긴 한데 형 선생님 보내드릴게요 100만 원 확 붙였더라고. 아유. 수업료를 이제 갚냐 이 자식아. 아니 그래도 야인시대 찍으면서 세연이한테 그렇게 뭐 많은 연기적으로 도움을 주었다고. 네, 세연이가 이제 처음에 캐릭터 만드는 것 때문에 많이 고민을 하더라고요. 감독님이 약간 일본 여성스러운 느낌을 좀 내달라고 주문을 하셨었나 봐요. 그런데 이제 제가 연기 경력이 그때만 해도 조금 일천하던 시절이라 가지고 제가 이제 그 제 배역 만들 때 약간 대사법이나 이런 걸 했던 거를 이제 전수를 해줬죠. 그래서 일본 여자들이 갖고 있는 그 발음이나 특유의 오이시 이런 거 있잖아요. 아스난데스 하지메 마시테 이런 여우짓들 그런 거하고 이제 대사에 조금 묻혀갖고 야 이거 연습해보자 그래갖고 이제 그 캐릭터를 조금 만들어줬죠. 만들어주는데 근데 이 자식이 뭐 대사만 치면 개미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너 안 되겠다. 너 발성 연습 좀 해야 된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너를 갖다가 지금 호흡을 깊게 들이마시려면 네 배를 내가 좀 밟아야 쓰겄다. 그래갖고 저 이제 의자에 딱 앉아 누워. 딱 누우면 이제 이렇게 배 위에다 발을 이렇게 딱 올려놓고. 어휴. 처음에는 이제 다리만 올려놨다가 나중에 이렇게 체중을 살짝 실어가지고 숨 들이마셔 내쉬어 들이마셔 내쉬어 30개 하면 시키면 애가 얼굴이 하얗게 찌요. 그 상태에서 소리 이제 툭툭툭 뱉는 연습을 시키고 막 그랬죠. 근데 효과가 있었어.
조금 나아지더라고요. 걔가 그 이후로도 저 많이 괴롭혔어요. 대장금 할 때는 예, 지가 악역인데 선생님 악역 어떻게 하면 돼요? 너 베개 밑에다 식칼 넣어놓고 자라 그랬는데 걔가 진짜로 했더라고요. 농담을 한 소리인데. 아니요. 신경이 곤두서야 되니까. 예. 이게 이제 뇌가 이제 상황하고 이렇게 반응하는 거 이런 걸 아주 이제 예리하게 만들려고 이 칼이 베개 밑에 있으면 사람 신경이 곤두서잖아요. 그 느낌을 만들려고 막 그랬는데 근데 걔는 또 무시하게도 그런 거 곧잘 따라해요. 그런 게 있구나. 예. 어떤 캐릭터인지 알겠다. 네. 진짜 뭐 할 때는 열심히 따라해요. 근데 혼자 연습을 안 해서 그게 문제지. 사실은 그게 따라줘야 되는데. 네. 걔네 부모님도 기가 막혀요. 특히 어머님. 저 세연이가 이제 저한테서 연기 교육을 받는다고 어머님한테 이제 말씀을 드렸나 봐요. 어머님 어느 날 전화가 와가지고 선생님 경북 분이셔 또 아가 많이 모자란데 잘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대놓고 저는 뭐 아들 교육시켜다 막 일반 찌기 뿜다 그러니까 하는 말씀이 아유 예 선생님 그거 딸이 그거 하나밖에 없는 게라 다 찌기시는 말고 해 빙신뱅글도 또 반만 찌기 주세요. 그래갖고 제가 빵 터져갖고 비교적 최근까지도 제가 그 어머님하고는 카톡으로 이렇게 서로 연락을 주고받을 정도로 좀 가까워요. 그래도 또 세연이한테는 그 남이꼬란 역할이 또 역시 어떤, 아무래도 터닝 포인트가 됐어요. 또 인생에서 또 다른 계기가 될 네, 만큼 그만큼 또 얼굴도 예뻤잖아 사실. 네, 이뻤죠. 연기도 그렇게 재영 씨가 봐줬기 때문에 또 그만한 연기를 또 마침 할 수 있었고 지금은 뭐 연기 활동을 거의 안 하고 있더라고. 희따금씩 하는데 지금도 아마 연기가 조금 뭐 고프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뭐 인스타 이런 거 SNS 활동 이렇게 보니까 사업을 되게 열심히 하는 것 같더라고요. 뭘? 아무래도 화장품 같아요. 그런 걸 뭐 생산해 갖고 인스타에다가 뭐 이렇게 하는데 뭐 완판됐다 어쩌다 보니까 잘 팔리나 봐요. 그래서 제가 제때 세연아 100만 원만 날려라. 그때 수업료를 지금 이제 챙기는 걸로 착해요. 요즘 오해? 뭐 예전에 야인시대 찍다가 또 벌. 야 진짜 나가면서 것 같아. 그때 제가 이제 그 지구를 지켜라라고. 지구를 지켜. 예. 시나리오를 보니까 이거 와 대한민국 사람이 이런 영화를 만든다고 싶어갖고 놓치기 싫은 거예요. 참 희귀작이지. 예. 캐스팅 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야인시대하고 조금 겹치는 이제 부분이 있었는데 좀 양해를 구하고 영화를 찍으러 갔는데 제가 죽는 장면이 있는데 그 하균이가 이제 그 벌통을 건드려 갖고 제가 이제 벌이 저한테 달려들어갖고 그 벌을 갖다가 이게 피하기 위해서 막 몸부림치다가 이제 벼랑에서 떨어져 갖고 죽는 걸 찍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CG 처리도 하는데 실제로 얼굴에 꿀을 발라갖고 이제 그 소품하는 애들이 그 선배님 뒤에 이제 벌침 다 뺐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붙여갖고 실사를 찍었어요. 막 찍는데 하는데 뭐 닦은 거래요. 다 뺐다 그랬는데 이게 찝찝한데 근데 목에도 조금 이거 아닌데 이 새끼 이거 있다고 조져버리려고 다 찍었어요. 딱 찍었는데 조금 있으니까 땡 목에도 땡 하더니 형님 침 삼키기가 힘든 거예요. 이거 봐라 그래서 저 소품애를 불러서 야 너 벌침 뺐다며 그러는데 애가 사색이 되고 선배님 다 뺐는데 야 다 뺐는데 지금 내 얼굴 봐봐. 여기 이게 부어오르는 거예요. 그다음 목도 그렇고 여기가 이제 이렇게 하면서 눈이 점점 감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틀 뒤가 야인시대를 또 찍어야 되는 거예요. 와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다음날 병원에 가갖고 뭐 시타민 주사를 맞았는데 이거는 잘 안 빠져. 이제 촬영 감독님 찾아갖고
감독님, 사실은 저 영화 찍다가 왔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쌍판이 지금 이 모양이 이 꼴입니다. 이 어찌하면 좋겠사옵니까? 그러니까 킥킥 웃으시. 괜찮아 재용 씨. 반대쪽 앵글만 자꾸 잡아줄 테니까 그냥 편안한 게 걱정하지 마 그러시더라고요. 야, 그래서 근데 이제 나중에 제가 모니터 해 보니까 이쪽에서 찍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쪽이 콧등보다 더 높게 올라가고 이게 보여요. 이쪽이 찐빵처럼 살짝 보여. 살짝 보여. 그 정도였어. 예. 나 돈 벌려다가 참 큰일 날 뻔했네. 아니 미호 말고 뭐 하야시를 하고 싶었다는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같은 일본인데 창훈이 얼마나 간지나요 요새 말로. 탁 올백쫙 그래 너 믿고 그런 거 내가 더 잘하지. 전혀 다른 게 나오지. 아유 근데 창훈이는 또 잘생기기나 했지. 또 자기만의 하야시를 또 만들었잖아. 그러니까 다 우리 연기자는 자기 결들이 다른 거야.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다른 거지. 부럽긴 했어요. 그리고 여배우들하고 자주 접촉하니까 오빠 맛있다요 그러면서 그래도 세원 씨는 있었잖아. 저는 맨날 종로경찰서 참 들뜨러진 그 형사들 맨날 나가면은 뭐 잡지도 못하면서 뒤쫓아가면서 다 놓치고 바보 같은 것들이 바카야로 같은 것들이 말이에요. 그렇게 맨날 수컷들만 맹탕 모여갖고 여자 구경하기가 그렇게 힘들어갖고 여배우라도 다 하면서 미화공 뭐 쓰고 한다 막 이렇게 했으면 진작에 잡았을 거예요 독립군들. 저도 그래요. 저 여배우하고 형님 맨날 깡패 들고죠. 맨날 맨날 항상 형님 아우야 맞습니다. 항상 이러니까 물어봐도 될지 모르겠다. 물어보세요. 아니 이빨로 물어볼게. 체포해버릴까 보다. 저 쌍갑사 자주 불러주세요. 아직 늦둥이가 있어서 얼마든지 쌍갑사에 연기해 드릴 수 있어요. 이 나이 먹고 내가 이러고 산다.